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밤 저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8시 50분이면 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녁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9시부터 밤인가?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서양인들은 특히 미국 애들은 뭐 12시 넘으면 그다음부터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한다는데 밤 12시 지나면 우리는 네, 밤인지 저녁인지 헷갈리는 시간인데요. 어, 뭐 어쨌든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그 전에 우리는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옵션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뭐 특별한 것,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면 좀 추가 얘기를 하고 그런 순서로 요 얼마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합니다. 이거는 너무 조금 좀 폐륜적인 이야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시민 언론 민들레라는 곳의 기사인데요. 예.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현 국회의원이죠. 네, 고인 빈소에서 이렇게 조문을 가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일가를 했다는데 일가를 누구한테 했냐면 조문을 와 있는 권익위 간부들이죠. 직원들 겸 이런 사람들한테 고위직들한테 한마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쫓아나와서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따라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얘들은 야당 의원들이 조문하는 것도 막으려고 유족 요청 따라 친분 없는 분들 조문 사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유족들은 그런 의사를 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유족들이 권익위 측에 항의를 했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누군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이 됐고 어떤 조의를 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막지를 않지요, 오는 걸. 우리 주변에서도 다 뭐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던 친구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한 번씩 다녀옵니다. 얼마 전에 뭐 싸웠어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것 뭐 얼굴 보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온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지요. 막지도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고 서로 간에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는 거지요. 서로 간에 이 순간만큼은 뭐 그 평상시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와서 예, 조의를 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막았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 안에서, 네, 예, 아까 위에서 일가를 했다는 게 이거죠.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전 위원장이죠. 주변에 있던 윤석열 정권 고위직들에게 반드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일가를 했다. 예. 그런데 숨진 국장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예입니다. 예, 예죠. 정승윤 부위원장. 얘가 그 김건희 디올백 관련해서 발표한 그 개죠. 예. 뒤따라 나와 전 의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알 겁니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예, 장례식장에서, 네, 이렇게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예, 고함을 지를 정도라면, 제정신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다른 거죠. 예, 직속 상관인데, 네. 아마 이 인간이, 예, 가장 책임이 컸을 겁니다. 네,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죠. 숨진 국장의 직속 상관. 그리고 이 권익위가 굉장히 패륜적인 짓을 한 게 뭐냐면, 네. 그래서 뭐 이런 의원들 강준영, 김남금, 김현정, 신장식, 한창민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조문을 안 가려고 했다 그랬죠. 예. 주저했다고 했죠. 왜 주저했냐면 당초 유족들이 정치권의 조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왜 그렇게 알았냐면 권익위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은 분들의 조문과 방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는 문자를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유족들은 그런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권익위 측에 왜 조문을 막느냐고 항의했다. 이거죠. 의원들 오지 말라고 이 자식들이 지들 마음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족들은, 네, 왜 우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왜 막느냐고 항의를 했다는 거죠. 네. 이 문자를 신장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문자만 보낸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갔죠. 예, 내려갔는데 권익위 직원들이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장례식장 입구에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문자로 막고, 예, 입구에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유족들한테 한 분이라도 대표로 조문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기다렸더니 모두 조문해도 좋다는 유족의 뜻이 전해졌다. 다 들어오시면 되지 왜 대표로 오시냐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유족들은 그런 뜻을 전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카메라 기자들 동반한 조문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거기서 뭐 사진 찍고 뭐 그럴 왔다 간다 이런 거 그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 뜻이었는데 왜 저런 문자가 뿌려졌는지 알 수 없다며 예, 권익위에 항의했다고 말씀하셨다. 네. 이렇습니다. 이런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인지. 이게 위원장이죠, 얘가? 예. 이 자식이 디올백 발표한 놈이고, 이런 놈들이 다 앉아 있고요. 이 외에 부위원장 또 있었죠? 그런 놈들 다, 예. 윤석열이하고 다 관련이 있는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원래는 기피 신청을 하고 그 논의에서 빠져야 되는 애들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오히려 다 덮은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이런 패륜적인 짓을 한 겁니다. 문자만 보낸 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렇게 장례식장 입구에서까지 막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익위 국장 사망, 뭐 문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의 보도된 데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만 이렇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예, 요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기사가 떠 있을 겁니다. 이거는 패륜이죠. 예, 패륜입니다. 이런 거는 인륜을 거스른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 자기 뭐 심지어 적이라도 예, 뭐 어떤 애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뭐 인지상정이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또 막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네. 뭐 여기선 소시오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죠.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죠. 사이코패스는 뭐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이코패스는 뭐 주변에 많다 그러고요. 예, 그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범죄까지 이어지는 거는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애들이죠. 푸틴 같은 애들이 이런 쪽에 속하는 거죠. 소시오패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폐륜적인 국민권익위원회인데, 네.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그런 애들이 폐륜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일반인들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까 해서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주식도 하고 다른 또 채권도 하고 또 어떤 금융상품 외환도 하고 이렇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무리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기본은 좀 지키면서 뭘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 네.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파생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었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엄청 안 좋죠. 순식간에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우리는 오르건 내리건 벌기만 하면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시장을 대하는 자세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잃으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하락장에서 돈 버는 게 기쁜 일만은 아니죠.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좀 복구를 해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자체가 제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래도 좀 올라가는 흐름에서 벌면 조금 더 기분은 좋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시장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눈치 보고 찔끔 먹고 또 찔끔 먹고 이렇게 쭉쭉 먹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잃으신 분들이 많을 때는 그래도 기쁨의 표현은 조금 과하게 하지는 말자.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죠.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선 그어놨었죠? 이렇게 쐐기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거는 토요일 겁니다. 금요일에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걸 뚫고 올라갈 힘은 없는 거죠. 그럼 아침에 팔고 나왔어야죠. 네. 그래서 저도 전일 종가 베팅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콜옵션 쪽은 아침에 한 절반 정도는 팔았습니다. 절반 그냥 팔고 아직 방향이 크게 어떻게 될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수익분 정도 해서 팔고 그 정도 팔고 나니까 절반 정도 판 셈이 된 거죠. 네. 팔고 이제 빠지면 이제 여기서 풋도 들어가 놨으니까 풋이 다시 원금을 회복하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니까 오케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는 그냥 팔고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죠? 이 라인을 그냥 쭉 타고 쪼록쪼록쪼록 계속 내려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깨작대다가
여기를 한번 때리러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를 때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번 때리고 좀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때리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요 라인이 요번에도 받쳐줄까? 여기서 올라오는 이 라인이. 그렇다면은 푸시 원금 회복하기는 조금 모자르겠는데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 모자르죠. 예, 여기까지 온다면. 그런데 여기 온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닿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등들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 닿으면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뭐 좀 부딪혔다가 이렇게 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를 다시 뚫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여기쯤 가겠죠. 이 동네. 그럼 또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쯤에서 뭐 이익 실현할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이 근처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풋은 요날 들어갔던 풋은 그냥 놔두고요. 그냥 놔두고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익을 이렇게 나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콜을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 요 라인에서는. 그래서 요 방향을 조금 노려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콜에서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우리 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니까 351.5 3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5포인트면 355, 56. 요 라인 부근 되겠죠. 요 라인보다 조금 위쪽 되겠죠. 네, 조금 위쪽.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요 라인 비슷하게 오겠죠. 조금 위겠지만 목표는 뭐 요 정도 해 놓는데 지금은 뭐 크게 변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그렇죠.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건 아래건. 그래서 뭐 요런 거죠.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횡보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기 돌파하면 뚫고 저기까지는 보는 거죠. 예. 요 모양 이제 요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횡보하고 이렇게 횡보만 해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횡보를 조금 하다가 빠지면 다시 이 아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는 위치들은 대략적으로 위로 갈 경우에는 여기, 아래로 갈 경우에는 요 라인, 네, 요 라인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조그만 추세선, 요 짧은 구간의 추세선에서는 그나마 위쪽으로 돌파를 해서 추세선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가는 김에 여기까지 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거기 가더라도 내일 보합권에서 뭐 시작을 한다가 치면 거기 1차는 일단 여기 정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여기 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갖고 기다려 보면 되겠죠. 이리 가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는지. 네, 그래서 코스피 200 차트로 본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진행했던 거는 뭐 굳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구나. 미국 시장이 좀 좋은 게 아니라 플러스여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예, 여기를 돌파할 힘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횡보, 약간의 하락 횡보, 그렇죠? 그랬다. 요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헷갈리긴 하지만 예,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옵션 차트 한번 보면서 예, 오늘 시황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 저점에서 올라갔는데 바로 무너져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야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네, 요 라인은 돌파를 해야겠죠. 예. 종가 기준으로 고점 라인이 여기죠. 예. 근데 돌파는 못했죠. 거의 닿긴 했지만 뚫고 올라가게 되면 뭐 일단 여기도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여기 뚫으려고 여기 가서 빠꾸 하려고 굳이 올라가겠느냐. 목표를 조금 더 높여야겠죠. 요 동네 지난번에 한번 요 동네 또는 요 동네 요 꼬리 네. 또는 이 곡선의 꼭지점 요런 정도까지 얘기했었는데 거의 뭐 여기서 이 라인들은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 한 단계 더 위에 요 동네까지도 기다려 볼 수는 있겠다. 여기죠. 예. 여기죠. 여기보다 더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가다 보면은 뭐 그런 데까지 또 조금 지나쳐서 뭐 요런 데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 정도까지 가서 더 갈 것 같으면 다 팔지 말고 조금 남기면 되겠죠. 반면에 그렇다면 풋은 계속 하방이냐? 그렇지도 않죠. 지금 모양도 되게 애매합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도 저점이 생겼었죠. 저점이 생겼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점은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깔짝 위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애를 조금 쓰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요 갭 상단 정도까지 볼 수도 있겠다. 그럼 뭐 앞으로 가봐야 50%도 못 가네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볼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보면 되겠죠. 요 동네 더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거마저 뚫게 되면 그 다음엔 저기입니다. 이 동네쯤 되겠죠. 예. 그것도 뚫으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내일 보합으로 시작할 건데 보합으로 시작하면은 코스피가 보합으로 시작하면은 옵션들은 조금 떨어져서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한 요 정도 예. 잘하면 저점 깰 수도 있습니다. 풋옵션에서.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제 콜옵션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보합보다 금요일 종가보다 조금 떨어져서 시작하더라도 예. 얘는 그래도 저점이 좀 많이 남았는 반면에 얘는 조금만 떨어져도 저점이 가깝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래쪽보다는 그래도 위쪽이 조금 더 희망이 더 크질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해지 비율을 조절을 하면 될 텐데 지금은 뭐 많이 위쪽으로 콜을 많이 집어넣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뭐 1대1에서 플러스 위쪽으로 하더라도 플러스 한 20% 정도만 위쪽으로 더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내 생각과 반대로 풋옵션이 막 올라가더라도
예, 위험 대비가 충분히 되죠. 네. 네,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 올라가려면 여기 뚫어놓는 게 이제 1차니까 이런 걸 기대를 해보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를 목표로 둘 것인가? 보통은 이렇죠. 네, 여기인데 예, 여기 올라간 요 라인, 그럼 다시 내려오려면 그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방은 한 5포인트 정도 내려가면 이제 이익 실현을 여기서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상방은 이제 여기 부딪혀서 또 뚫고 올라가는지, 예, 요거는 조금 관찰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저지른 패륜적인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조금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어찌됐든 네, 우리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얘기는 부차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우면서도 좀 습해져서 예, 입추도 지났는데 더위는 좀 더 오늘은 조금 더 습하죠. 어, 진짜 무더위인데 뭐 그래도 입추가 지났으니까 좀 있으면 예, 가을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 뜨거운 여름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